100세를 넘기신 김영숙 교수님은 인생의 황금기를 65세에서 75세로 보고 계세요. 꽃보다 할배에서 연로한 배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 나이 들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할 때 뭉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50대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꿈을 심어줄 두 권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0대도 늦지 않았다. 50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그런 책 두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조나산 라오시의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행복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나 직업,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한가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만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행복 경제학자들은 행복이 물질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앤드류 오즈월드 교수는 37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관적 행복 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행복 곡선이 이렇게 하향을 하다가 50세를 전후로 다시 상향하는 U자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U자 곡선은 신기하게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참고로 인간의 성격과 행복도는 5개의 특성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냈는데요. 신경성, 외향성, 경험에 의한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이렇게 5가지라고 합니다. 이 5대 특성은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행복에 대한 어떤 경향성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요즘 행복지수는 왜 40대 후반에 최저점을 찍고 50대부터 반등을 하게 될까요? 중년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생각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절망감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에 대한 나의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내가 현실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젊은 시절에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도전은 하지만 잦은 실패와 외부 환경의 어떤 위험에 놓이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잃어가고 나의 기대치도 낮아지게 돼요. 그러다가 50 무렵이 돼서 인생 경험이 쌓이고 나면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가치관도 새롭게 정립해서 행복을 조금씩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60대와 70대가 되면 야심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지게 돼요. 특히 노년이 되어서도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련이나 상실이 닥쳐도 예전만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이러한 증거들이 쌓이면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행복을 동반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20년,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상당히 성대하게 벌렸었습니다. 당시에는 60세만 되어도 장수를 했다고 말을 했고요. 생애 주기를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나누는 이 구분도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까지가 중년이고 어디서부터 노년인지 애매해졌습니다. 노년의 길이가 길어지기도 했고요. 젊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년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명이 변화하는 시대에 50대부터 반등하는 이 행복 곡선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안겨줍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시사점을 주니까요. 이 책은 40대 후반의 최악의 행복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제시해줍니다. 이 시기는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믿어보고 이 골짜기를 차근차근 걸으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듯 중년의 슬럼프도 건강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명이 계속 연장되는 시대에서는 중년에도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청소년기처럼 중년도 리부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선 이 시기를 앙코르 성인기라고 불러요. 이 시기를 잘 준비하면 60대, 70대는 쇠약과 죽음의 전주곡이 아니라 날카로운 인지력과 풍부한 경험,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리치 카라드의 레이트 블루머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우리 사회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얼리 블루머들을 찬양합니다. 얼리 블루머들은 젊은 나이에 이룬 성취가 워낙 크다 보니 다들 그 비법을 배우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빠르게 불을 거머쥐고 성공에 이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추앙하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늦었다고 단정짓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지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꽃을 피우는 그런 대기만성력 레이트 블루머들은 마지막 두 것까지 다 맞춰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뇌 발달에 따르면 전전두엽피질은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인지 연구에 따르면 유동지능과 결정체 지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동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추론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결정체 지능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결정체 지능 중 하나인 사회적 이해는 45세에서 55세, 언어 지능은 65세 이후에 정점에 도달하게 돼요. 유동지능은 일찍 완성되기 때문에 젊을 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 결정체 지능은 나이와 함께 정점에 도달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강제적 퇴직 연령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0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100m 달리기도 필요하고 마라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마라톤형 인간보다는 단거리 성과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게 피우는 꽃이 성공담은 잘 다뤄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레이트 블루머들입니다. 이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했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레이트 블루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얼리 블루머처럼 호기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연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서 타인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력을 말하는데요. 무너졌을 때 더 강하게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평정심, 통찰력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됩니다. 이런 지혜는 젊은 나이에 생기지 않아요. 많은 경험과 사고를 통합하는 뇌 통합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결국에는 진짜 지혜는 나이가 들어야 얻을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트 블루머는 늦게 꽃을 피우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질문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언제 그만두어야 하는가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룻밤에 이루어진 성공처럼 보여도 사실은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인내 끝에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참고 견뎌왔던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과 교훈이 인내심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레이트 블루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개념은 기대보다 늦게 잠재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기준이나 문화가 이들을 꽃피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거죠. 어떤 정형화된 컨베이어 위에서 다 같이 달리고 있을 때는 이들의 보석 같은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벨트를 벗어나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끔 너무 시대를 앞서서 태어났어 라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충분히 레이트 블룸으로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얼리 블루머에 대한 부작용도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동 숭배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나이 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세상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얼리 블루머에 대한 열광은 부모와 학교, 고용주 그리고 미디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 학생들을 능력주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나의 한계를 제한을 하고 획일적인 교육 강풍에 몰아넣는 게 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정한 재능과 가능성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때론 가족 간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대를 위해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50대는 인생의 뒤안길의 시작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생을 리부팅하고 꽃을 다시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타이밍을 찾아 나의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마라통이 뭐야?